는 이제 농식품부하고 같이 이제 다부처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는 식량종자 사업단하고 종축 사업단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첨단 기술 융복합 차세대 스마트팜 기술 개발은 이게 이제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아직 공고가 안 된 부분이 요 세 번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분야는 저희 이제 스마트팜 기술이 중동 국가나 이런 쪽에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좀 기획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1월 말 2월 중에 이제 그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어플라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물 수출 확대 장애 요인 해소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한 60억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내역 사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이제 그 19년도 사업은 결정이 됐고 이제 20년도 사업 부분에서 어플라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수확 후 융복합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은 19년도에 한 61억 정도 규모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스마트 정밀 저장 유통 가공 기술 개발이라든지 빅데이터 기반의 농식품 성분 DB 구축 기술 부분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이용 밭농업 안정 생산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이용 밭작물 생산 정대 기술 개발하고 간척지 논이용 밭작물 안정 생산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사업 활성화 핵심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48.5억 원 정도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반려동물 사업단으로 해서 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사업단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부분도 정기 공모는 했지만은 올해 추가적으로 좀 더 예산이 정액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공고가 나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활용 농경지 간척과 현장 적용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 한 30억 규모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아직 이제 추가 공고가 나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가 계시면 어플라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농업 실용화 기술 R&D 지원 사업은 실용화 재단에 이제 그 지원하는 실용화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그 기초 기반 기술에 대해서 산업체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서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식량작물 유용성분 정진 핵심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 그 정기 공모로 다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로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어플라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 맞춤 육종자원 대량 신속 발굴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년도 신규 사업으로 4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그 신규로 된 2019년도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개 보면 이제 한 3년짜리 이렇게 대개 지금 5년 사업이거든요. 5년 내역 사업인데 그게 대개 이제 과제는 한 3년 정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2년, 3년 차에 과제가 이제 종결이 되고 4년 차에 또 신규 수요가 룸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이런 과제들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플라이 하시면 기회가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농축산물 생산 현장의 안전관리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도 그 신규 사업이고요. 한 40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한국형 그 축산업을 위한 가축 사육 신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19년도에 45억 원 정도 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요. 축산 시설 환경 개선 기술 개발이라든지 사료자원 안전성 관리 기술 개발 그리고 동물 복지 기반 가축 사양 표준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에서 이제 우리 안행근 연구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청하고 이제 농식품부하고 같이 이제 하는 그 1세대 스마트 플랜트 팜 그 고도화 실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년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연구 사업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그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에서도 이제 가기부의 과학기술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 청도 이제 연구개발사 운영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사실은 우리 청 내부 연구자들이 이제 수행할 때 있어서 준수해야 될 규정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연구자, 그러니까 외부 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규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저희들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 수요 조사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수요 조사는 그 아티스라는 시스템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늘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장 정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특정 어떤 사업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수요 조사를 이렇게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 그냥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과제에 대한 수요를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늘 이렇게 수요를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해서 사업화를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본부처로 지금 이지바로하고 RCMS하고 두 개로 지금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도 이제 아롬이라는 그 자체 그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RCMS 체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RCMS 연구비 관리는 RCMS, 그리고 모든 사업 관리는 이 아티스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사업은 다 아티스로 이렇게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티스 시스템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모가 9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대개 한 9월 한 15일쯤에 공고가 나가서 정기 공모는 이제 한 30일 정도 이렇게 공고가 됩니다. 그러면 10월 한 15일까지, 15일에서 한 20일 정도까지 이제 그 응모를 하시면 됩니다. 응모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응모된 자료에 대해서 사전 검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정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온라인 평가와 2차 발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제일 그 중요한 게 또 이제 과제 협의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하고 외부하고 이렇게 응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부 책임자, 외부 책임자가 서로 이제 처음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연구 내용을 협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이제 과제 협의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협약을 이제 맺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게 되고, 이런 협약들은 다 전자협약입니다. 그래서 아티스 시스템에서 다 전자협약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연구비 지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대개 이제 연구비 지급은 협약이 이제 1월 달에 이루어지면 연구비 지급은 1월 달에 당연히 되는데, 연구자분들이 협약을 하시라고 그러면 잘 안 합니다. 이게 연구 과제만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협약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제 선정되고 난 다음에 액션을 잘 안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이 빨리 이루어지고 나면 연구비 지급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연구비 지급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속과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 가기부에서도 방안이 그렇고, 연구자 편의를 위해서 이제 계속과제에 대한 평가는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이제 진도 관리만 합니다. 연차 진도 관리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많으면 한 2번 이렇게 진도 관리를 통해서 현재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항 정도는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완결 과제에 대해서는 100% 이제 발표 평가를 통해서 이제 결과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3개월 후 2월까지 이제 보고서 제출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연구비 정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가시면 우리 청 사업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그 농촌진흥청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계기관 발표를 마치고요. 그 발표 중에 궁금하셨던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예, 질문하실 분 좀 거수해가지고, 예.
예, 제가 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다 오시고. 예, 뭐 여러분들 질문하실 때 소속하고 좀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기관에 질문을 한다, 그 부분도까지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어떤 질문이도 저희들 시간을 일부러 질의 시간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발표는 좀 빨리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부분이든 궁금하신 사항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런 좀 의견 제시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뭐 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마이크 현재 앞에 여기요. 잠시. 가운데, 예, 바로 밑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참자연마을 영동조합 법인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백영미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진흥청에서 근무하다가 민간에 나오게 되어서 지금 아주 민간의 현실하고 그다음에 저도 연구직이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갭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안영구관님한테 먼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농식품 연구 성과 후속 지원 사업일 경우에 두 가지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연구 개발 성과 후속 지원하고 그다음 벤처 창업 바우처 지원이 있는데요. 국가 개발 이 연구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만약에 특허가 어디 다른 산자부하고 한 그런 과제에서 나온 특허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도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처 창업 바우처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일단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R&D를 지원해 주신다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R&D라는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비 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학교하고 조인을 해서 하는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추가적으로 이 연구관님한테도 질문할 게 있는데. 네네. 일단은 두 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후속 지원 사업이 타 부처에서 선행 연구 성과가 있는데 우리 농식품부 그 과제에 그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가?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말씀.